한이가 한 방에 있다니까. 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여러분은 무늬오징어 낚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듯이 갑오징어와 쭈꾸미, 문어 등의 두 종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무늬오징어 낚시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보셨는데 쉽게 시작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모든 낚시가 그렇듯이 지인이 먼저 하고 있으면 지인의 장비를 빌려서 해보는 등의 시작으로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장르의 낚시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사부님들께 배운 것들을 공유해서 무늬오징어 낚시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쉽게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그 진입장벽을 낮춰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무늬오징어 생태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무늬오징어는 대부분의 두 종류와 비슷한 1년생인데 봄에 산란을 하고 가을, 겨울에 급성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은 산란을 위한 대물들이 출몰하기도 하고요. 남해를 기준으로 8월쯤부터는 잡을 만한 사이즈들이 되는데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즌이 됩니다. 암수 구분은 몸통의 패턴이 타원형이냐 라인 형태이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타원형이 암놈, 라인 형태가 순놈입니다. 서식지로는 제주도에서는 워킹으로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많이들 하는 이유는 주로 20도, 30도의 수온이 적정 서식 수온이어서 그런 듯 합니다. 남해와 동해의 등지에서도 많이 하는 편이고 서해는 외연도 인근에서도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온이 높을 때는 쉘로우권에서 주로 낚시를 하지만 수온이 떨어질수록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무늬오징어는 1m에서 300m까지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주로 해초가 많은 지역을 노려볼 만한데 선장님들이 안내해준 포인트에서 해초가 많이 걸려나온 걸 보면 알 수 있죠. 갑오징어와의 차이는 우선 장비의 차이가 제일 큽니다. 보통 갑오징어 낚시의 경우에 워킹을 통한 낚시라면 스피닝 장비를 쓰고 선상 낚시라면 베이트 장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죠. 채비나 싱커를 통한 애기를 세팅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늬오징어는 대부분 스피닝 장비를 사용합니다. 먹이 사냥은 갑오징어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촉수를 사용하는데 포인트에 따라서 둘 다 잡히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늬오징어 낚시를 하다가 갑오징어가 잡히는 경우는 있는데 갑오징어 낚시를 하다가 무늬오징어가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죠. 그 이유로는 반응하는 애기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등은 침강 후 바닥에서 액션을 중시하는 수평 애기를 쓰는 데에 비해서 무늬오징어의 낚시는 45도의 침강을 중요시합니다. 폴링 시에 입질이 많아서 그런 듯한데요. 그런 이유로 안타깝게도 갑오징어 애기가 많이 있으셔도 무늬오징어 애기를 따로 사야 합니다. 무늬오징어의 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셜로우에서 캐스팅을 해서 잡는 캐스팅 장비하고 선상에서 직공을 해서 잡는 팁런 장비입니다. 대상어는 무늬오징어는 하나인데 장비와 애기 모두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게 바로 이 낚시의 단점이죠. 물론 워킹으로 공략한다면 캐스팅 장비만 있어도 되지만 만약 한 지역에서만 낚시를 하면 계절적으로 한계가 있기도 하죠. 앞서 말했듯이 수온이 달라지면서 서식지의 변화도 오게 되고 그에 따른 공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릴은 스피닝 2500번 정도를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인은 보통 8합사 기준 0.85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합사의 끝부분에 쇼크리더를 1m에서 1.5m 정도 감아 사용하게 되는데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링에 걸림이 덜한 매듭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올브라이트 노트 등은 쉽게 감을 수 있긴 하지만 FG 노트를 통해서 가이드링의 마찰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 매듭법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쇼크리더는 모노라인을 쓸 수도 있겠지만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한 낚시이기 때문에 카본 라인을 주로 많이 씁니다. 2.5에서 3호 정도의 카본 라인을 많이 쓰고요. 로드는 애깅 로드로 보통 8피트 정도가 무난하고
8대2 정도의 패스트 액션의 미디엄이나 미디엄 헤비 로드를 주로 씁니다. 팀런 장비는 캐스팅 장비와 릴을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나 라인을 좀 더 얇게 쓰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깊은 수심을 공략하기 때문에 조류를 조금이라도 덜 타기 위해서 캐스팅 장비보다는 좀 더 얇게 쓰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저는 0.6호를 감았고요. 쇼크리더는 2.5 정도의 카본 라인이면 됩니다. 캐스팅 게임과 팀런 모두를 선상에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다면 릴을 2개 준비해야 되니까 각기 다른 용도의 장비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로드는 캐스팅 로드와는 전혀 다른 휨새의 로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6피트에서 7피트 사이에 7대3 정도 휨새의 미디움 혹은 미디움 라이트 스펙의 로드를 사용합니다. 만약 팀런 로드가 없을 경우에 애기만 팀런 애기로 교체해서 캐스팅 로드로 대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해보시면 왜 전용 로드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되니까 팀런과 캐스팅 장비는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도 두 타입이 있습니다. 캐스팅용 애기와 팀런용 애기는 형태도 다른데요.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앞부분에 라인 아이가 있으면 캐스팅용, 머리 윗부분에 라인 아이가 있으면 팀런용입니다. 이는 운용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캐스팅용은 말 그대로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캐스팅에 용이한 형태를 취하는데 셜로우도 여러 타입이 있기 때문에 셜로우, 미드, 딥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캐스팅에게의 무게는 보통 20g 전후를 많이 사용하지만 팀런에게는 30g 전후를 사용합니다. 애기는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대도 다양한데 일부 인기 모델은 금세 품절이 되기 쉬우니까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싼 애기와 저렴한 애기를 구분짓게 하는 부분은 촉감에 있는 듯 합니다. 애기는 겉지와 속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촉감이 좋아야 오징어가 촉수로 공격을 한 이후에도 잘 끌어안는다 라는 점이죠. 애기의 컬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무게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사람과 가장 유사한 구조의 눈을 가졌다는 무늬오징어의 커다란 눈을 보면 그래도 컬러가 신경이 쓰입니다. 속지의 컬러는 다양하게 있는데 환경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고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 골드, 레인보우, 실버, 레드, 야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낯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리 쓰게 됩니다. 자, 캐스팅은 말 그대로 캐스팅을 해서 잡는 낚시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탐색하고 공략하기 위해서는 캐스팅 실력도 좋아야 되죠. 제가 경험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폴링이었습니다. 캐스팅 후 착수를 하고 나면 바닥에 가라앉는 동안 슬랙 라인을 그대로 두면 프리 폴링이 되고 착수 이후에 베일을 닫고 텐션을 유지하면서 폴링을 시키면 커브 폴링이 됩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사부님들은 공통적으로 커브 폴링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집중을 해야 하는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무늬오징어 특유의 액션법인 샤크리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액션법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경우에 따라서 짧은 트위칭으로도 입질을 받는 것을 보면 샤크리가 절대적인 액션은 아닙니다. 애기가 바닥을 닿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바닥을 닿은 후에 하이피칭을 주고 그 이후에 라인을 텐션을 유지한 채로 커브 폴링으로 입질을 받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이인 것 같아요. 팀런은 선상에서 전방으로 캐스팅을 하지 않고 바로 아래로 직공을 하여 공략하는 기법입니다. 보통 깊은 수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캐스팅 낚시보다 조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라인도 더 겨누게 씁니다. 루어 액션은 샤크리나 트위칭 등 캐스팅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배운 것을 대충 정리했고요. 여러분께 공유를 해봅니다. 장비가 준비됐다면 인터넷 등으로 인기 있는 선사 등을 선택하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한 2시간 정도면 동해 쪽도 노려볼만 하고요. 그리고 좀 멀리 가면 남해 쪽을 노려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밌는 무늬오징어 낚시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